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5세대 실손 관련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는 어그로성 영상들이 많아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공개한 보도자료, 입법 예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토대로 5세대 실손 보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무조건 갈아타라고 부추기기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기준만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5세대 실손 관련 고객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험료 내려간다니까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장이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이제 실손은 끝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손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훨씬 더 큰 변수입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자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체감 차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갱신형 보험료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고정지출 여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결론을 내리는 영상이 아니고요. 선택에 있어서 실수 확률을 낮추는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용어부터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에서 말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영역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범위를 벗어나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진료를 의미합니다. 실손이 바뀐다는 건 결국 급여와 비급여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규칙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손은 병원비를 전부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1세대 실손은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보험료 갱신폭이 크고 유지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잖아요. 1세대 실손 이후 출시된 보험들은 자기부담금 공제, 보장 한도, 면책기간 같은 장치가 늘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급여 쪽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5세대 실손의 핵심 방향을 숫자 위주로만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 기준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와 연동하되 최소 20% 자기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급여 진료라도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 특약을 분리하는 방식이 언급되었습니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본인 부담률 30%, 연간 한도 5천만 원 수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본인 부담률 50%, 연간 한도 1천만 원입니다. 반복적 경증 비급여는 부담이 커지고 큰 질병 위험은 한도를 두되 부담도 함께 두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중증과 비중증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예측해 보건대 질병군, 진단 코드, 처치, 검사, 치료 목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은 약관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보다 내 이용 패턴에서 어디가 체감 포인트인지 가늠하는 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료에서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상급 종합병원 이용 시 급여 비급여 합산 본인 부담 상한 500만 원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적용 범위 예외 산정 방식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본인 부담 상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세대 실손은 중증 비급여 특약은 본인 부담 상한 500만 원을 둔다는 건 그만큼 중증 질환은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와 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성형 등, 그리고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 주사제는 면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책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비중증 비급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실손 손해율이 특정 비급여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비급여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 필요성은 의료진의 판단이고 보험은 비용을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다만 반복적 비급여 이용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3단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최근 2, 3년 병원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방문 횟수보다 비급여 이용 빈도와 구성이 중요합니다.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 MRI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체감 변화가 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가 거의 없다면 보장 축소보다 보험료와 갱신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둘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실손은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가 오르면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비용이라는 원칙이 실손에도 적용됩니다. 셋째, 보험 설계사로서 드리는 조언인데요. 절차를 지키세요. 갈아타기를 고민해도 해지부터 하면 안 됩니다. 건강 상태나 고지 이력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확인, 비교, 결정,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실제 쓰는 체크 질문 7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최근 1년 비급여 치료를 3회 이상 받았는지. 두 번째, 근골격계 치료를 반복 중인지. 세 번째, 비급여 주사를 자주 맞는지. 네 번째, 비급여 MRI를 자주 찍는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지, 그리고 건강고지 이력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실손의 갱신 재가입 구조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여기에서 예라는 질문이 많을수록 보험료만 보고 성급히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5세대 실손은 아직 확정이 아닌 방향 논의 단계입니다. 지금은 결론보다 내 의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감당 가능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실손 관련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실손 관련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